정말 오늘 그 난시에 글쎄 큰년네 집에는 손님이 와서 방에 앉아도 못 보고 갔다누나. 칠성이는 머리를 들었다. 어디서 불려오는 모기 쑥내는 향긋하였다. 아유, 전에부터 말 있는 그 집에서 왔다는데, 아유, 넌 정 모르기 쉽겠구나. 그 읍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나? 꽤 돈푼이라 있다더라. 헌데 손을 이때까지 못 보았다나 해서 첩을 연화문도 넘어 얻었으나 이때까지 못 나왔단다. 에휴, 그런 집에 나래지. 어머니는 영애를 잠잠히 내려다본다. 칠성이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기를 생각하는 어머니가 보기 싫었다. 하나 다음 말을 들으려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찌 하다가 큰년의 말이 났는데 사내는 펄쩍 뛰더란다. 그래도 안으로 말이 캥기어서 그러하다고 하더니 하필 오늘 같은 날 글쎄 선보러 왔다 갔더니 큰년이는 이제 복 좋을라. 언제 봐서 덕성스러워. 걔가 눈이 멀었다 뿐이지 못하는 게 뭐 있어야지. 허드렛 일이나 앉아서 하는 일이나 휘잉 잡았으니 눈뜬 사람보다 낫다. 이제 그런 집으로 시집가게 되고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아놓을 게다. 아휴, 좀 잘 살아야지. 그깟 것을 얻어다 뭐를 해? 칠성이는 뜻밖의 이런 말을 퉁명스레 내친다. 그의 가슴은 지금 질투의 불길로 꽉 찼고 누구든지 큰년이만 다친다면 사생을 결단하리라 하였다. 이러고 나니 머리에 열이 오르고 다리 팔이 떨리었다. 그래, 시집 가기로 됐나? 어머니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고 어쩐지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동시에 저것도 계집이 그리우려니 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아들의 장래가 캄캄해 보이었다. 아직은 되지 않았더라마는. 이 말에 그의 마음은 다소 가라앉은 듯하나 웬일인지 슬픈 생각이 들어 그는 일어났다. 들어가 자거라. 내일은 일찍이 읍에 가게. 어떡하겠니? 칠성이는 화를 버럭 내고 어머니 곁을 떠나 되는 대로 걸었다. 발걸음에 따라 모기 쑥내는 없어지고 산뜻한 공기 속에 풀레가 가득히 흐른다. 멀리 곡식대 비벼치는 소리 바람결에 은은하고 산길을 띤 실바람이 그의 몸에 싸물싸물 기고 있다. 잠방이 가랑이 이슬해졌고 벌레 소리 발끝에 채여 유리 졸졸졸 골이 쓸쓸쓸. 그는 우뚝 섰다. 저 앞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으로 덮였고 하늘 아래 저 불타 산의 윤곽만이 검은 구름같이 뭉실뭉실 떠 있다. 그 위에 별들이 나도 빛나고 별빛이 눈가에 흐르자 핑그르르 돌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저 산도 저 하늘도 너무나 그에겐 무신한 것 같다. 얘야, 들어가자. 어머니의 기운 없는 음성이 들린다. 왜 쫓아다녀요? 칠성의 마음에 잠겼던 어떤 원한이 일시의 머리를 들려고 하였다. 제발 들어가. 일이 나오면 어쩌겠니? 어머니는 그의 손을 붙들었다. 칠성이는 뿌리치려 했으나 힘이 붙인다. 긴 풀이 그들의 옷에 비비쳐 실실 소리를 낸다. 어머니는 절반 울면서 사정을 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돌아오면서 오냐, 내일 저를 만나보고 시집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보고 또 나한테 시집 오겠니도 물어야지. 할 때 가슴은 씩씩 뛰고 어떤 실 같은 희망이 보인다.
날 보고 네 동생들을 봐라. 어머니는 이러한 말을 하여 아들을 달래보려고 한다. 칠성이는 말없이 그의 집까지 왔다. 이튿날 일부러 늦게 일어난 칠성이는 오늘은 기어이 큰년이를 만나 무슨 말이든 하리라. 만일 시집가기로 되었다면 그는 아득하였다. 그때는 그만 죽여버릴까? 나는 그 칼에 죽지 하고 뒤뜰로 나와서 바자 곁에 다가섰다. 큰년네 집은 고요하고 뜨물동이에서 왕왕거리는 파리 소리만 간혹 들릴 뿐이다. 가자. 바자에 선뜻 물러섰다. 눈에 마주띄는 저 앞에 큰 차돌은 웬일인지 노랗게 보이었다. 그는 숨이 차서 방으로 들어왔다. 옷을 이 모양을 하고 가? 하고 굽어보았다. 쇠똥 자국이 여기저기 있고 군데군데 해졌고 뭘 눈이 멀었는데 이게 보이나. 그럼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생각하였다. 입가에 흐르는 침을 몇 번이나 시하고 들여마시나 그저 캄캄한 것뿐이다. 생전 말이라고는 못해본 것처럼 아득하였다. 내가 병신임을 제가 아나 하는 불안이 불쑥 일어 맥이 탁 풀린다. 너까지 것에게 시집가? 하는 큰년의 말이 들리는 듯해서 그는 시름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바자에 얽힌 호박넝쿨, 박넝쿨, 그 옆으로 옥수수대, 성 나와서 살구나무, 작고 큰 대사리가 아무 기탄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가지가지를 죽죽 쳤으니 잎잎이 자유스럽게 미풍에 흔들리지 않는가. 웬일인지 자신은 저러한 초목만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을 전신에 느끼고 한숨을 후 쉬었다. 한참 후에 칠성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당으로 나와서 큰년네 집 앞으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사리문을 가만히 밀고 껑충 뛰어들었다. 봉당문도 꼭 닫히었고 쌀이비만이 한가롭게 놓여있다. 얼떨결에 봉당문을 삐걱 열었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고 뛰어나간다. 그는 어찌 놀랐는지 숨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뛰었다. 봉당으로 들어서서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방문을 열어보았다. 무거운 공기만이 밀려나오고 큰년이는 없었다. 시집을 갔나 하고 얼른 생각하면서 부엌으로 뒤뜰로 인기척을 찾으려 하였으나 조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언제까지 있을 수가 없어서 발길을 돌리려 했을 때 쌀인문 소리가 난다. 얼떨결에 기둥 이편으로 와서 그 뒤 멍석 곁에 바싹 다가섰다. 부엌문 소리가 덜그럭 나더니 큰년이가 빨리 함지를 이고 돌아온다. 그의 눈은 캄캄해지고 정신이 나른해진다. 큰년이가 그를 알아보고 이리 오는 것만 같고 그의 눈은 먼 것이 아니요 언제나 창틈으로 볼 수 있는 별 눈을 빠끔히 들고서 쳐다보는 듯했다.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으므로 멍석 아래에 뒤로 돌아가며 숨을 죽이었으나 점점 더 숨결이 항항거리고 멍석 눈에 코가 맞닿아서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큰년이는 뒤뜰로 나간다. 짤짤 끄는 신발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를 내밀어 밖을 살피고 발길을 올리려 했으나 온몸이 비비 꼬이어 한 볼을 옮길 수가 없다. 어색하여 그만 집으로 가려고도 했다. 그의 몸은 돌로 된 것 같았으나 마침 빨래 넣는 소리가 바삭바삭 나자 큰년이가 읍으로 시집간다 하는 생각이 들며 발버둥하고 떨어진다. 큰년이는 빨래를 바자에 걸치다가 휘끈 돌아보고 주춤한다. 칠성이는 차마 큰년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누구요? 누구야요? 큰년의 음성은 떨려 나왔다. 칠성이는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터인데 입이 각 붙고 떨어지지 않는다. 한참 후에 발길을 지척하고 내디디었다. 난 누구라고. 큰년이는 바자 곁으로 다가서고 머리를 다소곳한다. 곱게 감은 그의 눈등은 발랑발랑 떨렸다. 칠성이는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알고 조금 마음이 대담해졌다. 이번엔 밖에 걱정이 되어 연방 눈이 그리로만 간다. 나가야. 어머니 오신다. 큰년이는 안팡지게 말을 했다. 어려서 음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너 시집 간다지? 좋겠구나. 새끼도 별소리 다 하네. 나가야. 큰년이는 빨래를 조물락거리고 서서 숨을 가볍게 쉰다. 헤어진 적삼 등에 흰살이 불룩 솟아있다. 칠성이는 무의식간에 다가섰다. 아이고 뭐니? 큰년이는 바자를 붙들고 소리쳤다. 칠성이는 와락 겁이 일어 주춤 물러서고 나갈까도 했다. 앞이 캄캄해지고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오신다. 칠성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덜덜 떨려 나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등으로 흘러내려온 삼당 같은 머리채는 큰년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칠성이는 얼른 큰년의 발을 짐씬 밟았다. 큰년이는 얼굴이 새빨개서 발을 빼어가지고 저리로 간다. 손에 들었던 빨래는 맥없이 툭 떨어진다. 제가 돌을 집어 치려고 저러나 하고 겁을 먹었으나 큰년이는 바자 곁에 다가서서 바자를 보시락보시락 만지고 있는데 댕기꼬리는 풀풀 날린다. 야물야물하던 말도 쑥 들어가고 애꿎은 바자만 만지고 있다. 사탕도 주고 옷감도 줄게. 시집 안 가지? 큰년이는 언제까지나 잠잠하고 있다가 조금 머리를 드는 채 하더니 누가 사탕? 속으로 웃는다. 칠성이도 따라 웃고 안 가지. 내가 아니? 아버지가 알지. 이 말에 말이 막힌다. 그래서 우두커니 솟노라니 어서 나가야. 큰년이는 얼굴을 돌린다. 곱게 감은 눈에 눈썹이 가무레하게 났는데 그 눈썹 끝에 걱정이 대글대글 맺혀 있다. 그럼 시집 가겠니? 큰년이는 머리를 푹 숙이고 발끝으로 돌을 굴리고 있다. 칠성이는 슬픈 마음이 들어 울고 싶었다. 안 가지, 응? 큰년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푹 쉬고 머리를 들여다가 돌아선다. 그때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렸다. 칠성이는 놀라 뛰어나왔다. 집에 오니 칠훈이가 아기를 부엌 바닥에 내려 굴리고 띠로 아기를 꽁꽁 동이려고 한다. 아기는 다리 팔을 함부로 놀리고 발악을 하니 칠훈이는 사뭇 죽일 고기 다루듯 아기를 칵칵 쥐어박는다. 이 계집애 자겄니 안 자겄니? 안 자면 죽이고 말겠다. 시퍼런 코를 쌍줄로 흘리고서 주먹을 겨누어 보인다. 아기는 바르르 떨면서 눈을 감고 눈물을 졸졸 흘리고 있다. 그러고 자라, 이 계집애. 칠훈이는 아기 옆에 엎어지고 한 손으로 그의 허리를 꼬집어 당긴다. 어머니, 나 여기 자꾸자꾸 아파서 아기 못 보겠다. 이제. 코를 혀끝으로 빨아올리면서 칠훈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눈에 졸음이 가득하더니 그만 씩씩 자버린다. 칠성이는 무심히 이 꼴을 보고
붕당으로 들어섰다. 엄마! 자는 줄 알았던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바라본다. 칠성이는 머리끝이 쭈뼛하도록 놀랐다. 해서 이결에 발을 들어 찰 것처럼 하고 눈을 딱 부릅떠 보이니 아기는 그 얇은 입술을 비죽비죽하며 눈을 감는다. 엄마! 아기는 그 입으로 이렇게 부르고 울었다. 칠성이는 방으로 들어와서 빙빙 돌다가 뒤뜰로 나와 큰년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고 바자를 가만히 뻐개고 들여다보니 큰년이는 보이지 않고 빨래만이 가득히 널려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서 벽에 걸린 동냥자루를 한참이나 바라보면서 큰년의 옷감 끊어다 줄 궁리를 하고 그러면 큰년이와 그의 부모들도 나에게로 뜻이 옮겨질지 누가 아나 하고 동냥자루를 벗겨 메고서 밀짚모를 비스듬히 젖혀 쓴 다음에 방문을 나섰다. 눈결에 보니 아기는 무엇을 먹고 있으므로 그는 머리를 넘석하여 보았다. 아기는 띠 동인데서 벗어나와 아궁이 곁에 오줌을 눈 듯한데 그 오줌을 쪽쪽 핥아먹고 있다. 이 계집애! 칠성이는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왔다. 뜨거운 물속에 들어서는 듯 전신이 후끈하였다. 신장로에 올라서며 그는 옷을 바로 하고 모자를 고쳐 쓰고 아주 점잖은 양하였다. 이제부터는 이래야 할 것 같다. 에헴하고 큰 기침도 하여 보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려 했다. 이러면 애들도 달려들지 못하고 어른들도 놀리지 못할 테지 할 때 큰년이가 떠오른다. 슬며시 돌아보니 벌써 그의 마을은 보이지 않고 수수밭이 탁 막아섰다. 수수밭 곁으로 다가서니 싱싱한 수수 잎내가 훅 끼치고 등이 근질근질한 게 땀이 흘러내린다. 두어 번 몸을 움직이고 어디라 없이 바라보았다. 수수밭 머리로 파랗게 보이는 저 불탄 산은 몇 발걸음 옮기면 올라갈 듯이 그렇게 가까워 보인다. 그의 집 창문 곁에 비켜서서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저 산이요. 또 이런 수수밭 머리에서 숨어가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저 산이다.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언제나 저 산을 바라볼 때엔 흩어졌던 마음이 한데 모이는 듯하고 또한 깜빡 잊었던 옛날 일이 한두 가지 생각되곤 하였다. 먼 산에 아지랑이 아물아물 기는 어느 봄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곁에 서니 동무들이 조그만 지게를 지고 지팡이를 지게에 끼우시 꽂아가지고 나무하러 가보나 난 어른이 되면 저 산에 가서 이런 굵은 나무를 탕탕 찍어서 한 짐 잔뜩 지고 올 테야.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흠하고 코웃음을 쳤다. 뼈 마디마디가 짜릿해 오고 가슴이 쥐어지는 것 같다. 두어 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터벅터벅 걸었다. 지금 그의 앞엔 큰년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틀 후 칠성이는 그의 마을로부터 6리나 떨어져 있는 송아읍 어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읍내 와서 돌아다니다 수입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송아읍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야 겨우 큰년이의 옷감을 인조견으로 바꾸어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 밤이나 어디서 지낼까 망설이다 어서 빨리 이 옷감을 큰년이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 또는 큰년의 혼사 사건이 궁금하고 불안해서 그는 가기로 결정하고 걸었다. 쳐다보니 별도 없는 하늘, 검정 강아지 같은 어둠이 눈 속을 아물아물하게 하는데 웬일인지 마음이 푹 놓이고 어떤 희망으로 그 눈은 차차로 열렸다. 산과 물은 그의 맘속에 파랗게 솟아있는 듯 그렇게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신장로에 깔린 자갈돌은 심심하면 장난치게 알맞았다. 사람들이 연락부절하고 자동차가 먼지를 피우며 달아나는 그 낮길보다는 오히려 이 밤길이 그에게는 퍽 좋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다리 아픈 것도 모르고 걸었다. 가다가 우뚝 서면 산냄새 그윽하고 또 가다가 들으면 물소리가 돌돌 하는데 눈물내 획 풍기고 간혹 산새 울음 끊었다 이어질째 멀리 깜빡여 오는 동네의 등불은 포르륵 날아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보면 포르륵 날아간다. 그가 숨을 크게 쉴 때마다 가슴에 품겨있는 큰년의 옷감은 계집의 살결 같아 조약돌을 밟은 발가락이 짜르르 울렸다. 어떡하나. 그는 무의식간에 입을 쫙 벌리고 무엇을 물어당길 것처럼 하였다. 지금 큰년이와 마주섰던 것을 그려본 것이다. 이제 가서 옷감을 들려주면 큰년이는 너무 좋아서 그 가무레한 눈썹 끝에 웃음을 띌 테지. 가슴은 소리를 내고 뛴다. 차츰 동력 하늘이 바다와 같이 헌해오는데 난데없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는 놀라 자꾸 뛰었으나 비는 더 쏟아지고 멀리서 비 몰아오는 소리가 참새 무리들 나는 듯했다. 그는 어쩔까 잠시 망설이다가 빗발에 묻히어 어림해 보이는 저 동리로 부득이 발길을 옮겼다. 큰년의 옷감이 아니면 이 비를 맞으면서도 가겠으나 모처럼 끄는 이 옷감이 비에 젖을 것이 안 되어 동네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한참 오다가 돌아보니 신장로가 뚜렷이 보이고 어쩐지 마음이 수선해서 발길이 딱 붙는 것을 겨우 떼어놓았다. 동네까지 오니 비에 젖은 밀짚내에 콜콜 올라오고 변소 옆을 지나는지 거름내가 코 밑을 살살 기고 있다. 그는 어떤 집 처마 아래로 들어섰다. 몸이 오솔오솔 춥고 눈이 피로해서 바싹 벽으로 다가서서 웅크리고 앉았다. 그의 마을 앞에 회나무가 보이고 큰년이가 나타나고 눈을 번쩍 떴다. 빗발 속에 날이 밝았는데 먼 산이 보이고 또 지붕이 옹기종기 나타나고 낙수 물소리 요란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둘러보았다. 그가 서고 있는 이 집이란 돈푼이나 좋게 있는 집 같았다. 우선 벽이 회벽으로 되었고 지붕은 시커먼 기와로 되었으며 널판자로 짠 문의 규모가 크고 또 주먹 같은 못이 툭툭 박힌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얼었던 마음이 다소 풀리는 듯하였다. 흰 돌로 된 문패가 빗소리 속에 적적한데 칠성이는 눈썹 끝이 휘어지도록 이 문패를 바라보고 생각을 계속하였다. 오늘은 내게 무슨 재수가 들어닿나 보다. 이 집에서 조반이나 톡톡히 얻어먹고 돈이나 쌀이나 큼직히 얻으리라. 얼른 눈을 꾹 감아보고 눈도 먼치 할까? 그러면 더 불쌍하게 봐서 쌀이랑 돈을 더 줄지 모르지. 애써 눈을 감고 한참을 견디려 했으나 눈등이 간지럽고 속눈썹이 자꾸만 떨리고 흰 문패가 가로 세로 나타나고 못 견디어 눈을 뜨고 말았다. 어떡하나? 내 옷이 너무 희지. 단숨에 뛰어나와서 흙물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던 자리로 왔다. 아까보다 더 춥고 입술이 떨린다. 그는 대문 틈에 눈을 대고 안을 엿보려 할 때 신발 소리가 절벅절벅 나무로 날래 몸을 움직여 비켜섰다. 대문은 요란스런 소리를 내고 열렸다. 언제나처럼 칠성이는 머리를 푹 숙이고 어떤 사람의 시선을 거북스러이 느꼈다. 웬 사람이야? 굵직한 음성, 머리를 드니
사내는 눈이 길게 찢어졌고 이 집의 고용인인 듯 옷이 캄캄하다. 한술 얻어먹으러 와슈? 오늘은 첫새벽부터야. 사내는 이렇게 짓거리고 나서 돌아서 들어간다. 이 집의 인심은 후하구나. 다른 집 같으면 의뢰 한두 번은 가라고 할 터인데. 하고 어깨가 으쓱해서 안을 보았다. 올려다 보이는 퇴 위에 높직이 앉은 방은 사랑인 듯했고 그 옆으로 조그만 대문이 좀 빗딱해 보이고 그리고 안 대청마루가 잠깐 보인다. 사랑채 왼편으로 쭉 달려있는 이 문간에 와서 멈춘 방은 얼른보아 창고인 듯 앞으로 밀집 낯가리들이 태산같이 가리어 있다. 밀집대에서 빗방울이 다룽다룽 떨어진다. 약간 누런빛을 띄었다. 뜰이 휘휘하게 넓은데 빗물이 고리져서 흘러내린다. 저리로 들어가야 밥소리나 얻어먹을 텐데. 그는 빗발 속에 보이는 안대문을 바라보고 서먹서먹한 발길을 옮겼다. 중대문을 들어서자 안 부엌으로부터 개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나온다. 으르릉 하고 달려들므로 그는 개를 어릴 양으로 주춤 물러서 혀를 쩍쩍 채었다. 개는 날카로운 이를 내놓고 뛰어오르며 동냥자루를 확 물고 늘어진다. 그는 아찔하여 소리를 지르고 중문 밖으로 튀어나오자 사랑에 사람이 있나 살피며 개를 꾸짖어 주었으면 했으나 잠잠하였다. 개는 몸을 뒤집고서 앞발을 버티고 뛰어오른다. 칠성이는 동냥자루를 입에 물고 몸을 굽혔다 폈다 하다가도 못 이겨서 비슬비슬 쫓겨나왔다. 개는 여전히 따라 큰 대문에 와서는 칠성이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므로 으르릉 달려들어 잠방이 가랑이를 물고 늘어진다. 그는 악소리를 지르고 달아나왔다. 아까 나왔던 사내가 안으로부터 나왔다. 워리, 에. 개는 들은 채 하지 않고 삐죽한 주둥이로 자꾸 짖었다. 저놈의 개를 죽일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부쩍 일어 그는 휘돌아서서 노려볼 때 사내는 손짓을 하여 개를 부른다. 그러니 개는 슬금슬금 물러나면서도 칠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갑자기 속이 메스케지고 등이 오싹하더니 온몸에 열이 화끈 오른다. 개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고 큰 대문만이 보기 싫게 버티고 있었다. 또 가볼까 하는 마음이 다소 머리에 드나 그 개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진저리가 났다. 해서 단념하고 시죽시죽 걸었다. 비는 바람에 섞이어 모질게 갈겨치고 나무 흔들리는 소리, 도랑물 흐르는 소리에 귀가 뻥뻥할 지경이다. 붉은 물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그 위엔 밀짚이 허옇게 떠있고 파랑새 같은 나뭇잎이 뱅글뱅글 떠돌아간다. 비에 젖은 옷은 사정없이 몸에 착 달라붙고 지둥치듯 부는 바람결에 숨이 흑흑 막혔다. 어쩔까 하고 둘러보았으나 집집이 문을 꼭 잠그고 아침 연기만 풀풀 피우고 있다. 혹 빈집이나 방앗간 같은 게 없나 했으나 눈에 뜨이지 않고 무거운 눈엔 그 개가 자꾸 얼른거리고 또 뒤에 다우쳐 오는 것 같다. 개에게 찢긴 잠방이 가랑이가 걸음에 따라 너덜너덜하여 그의 누런 다릿마디가 환히 들여다 보이고 푹 눌러쓴 밀짚모에선 방울져 떨어지는 빗방울이 눈물같이 건건한 것을 입술에 느꼈다. 문득 큰 년의 옷감이 젖는구나 생각되자 소리를 내어 칵 울고 싶었다. 그는 우뚝 섰다. 들은 자욱하여 어디가 산인지 물인지 분간할 수 없고 곡식대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그 속으로 무슨 큰 짐승이 웡웡 우는 듯한
그런 크고도 굵은 소리가 대지를 울린다. 지금 그는 빗발에 따라 마음만은 앞으로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발길이 딱 붙고 떨어지지 않는다. 바라보니 동네도 거반 지나온 셈이요. 앞으로 조그만 집이 두셋이 남아있다. 그리로 발길을 돌렸으나 미련이 남아있는 듯 자주자주 멍하니 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개에게 쫓긴 것이 이번뿐이 아니요. 때로는 같은 사람한테도 학대와 모욕을 얼마든지 당하였건만 오늘은 웬일인지 견딜 수 없는 분을 일으키게 된다. 이 친구 왜 그러고 섰수? 그가 놀라보니 어느덧 조그만 집 앞에 섰고 그 조그만 집은 연자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머리를 넘석하여 내다보는 사내는 얼른 보아 40, 50 되었겠고 자기와 같은 불구자인 거지라는 것을 즉석에서 알았다. 사내는 쫑긋이 웃는다. 그는 일이 찾아오고도 저 사내를 보니 들어가고 싶지 않아 머뭇거리다가도 하는 수 없이 들어갔다. 살견에 가득히 그 속에 말동네도 훅훅 풍겼다. 이리 오. 저 옷이 젖어서 원. 사내는 남부다리를 짚고 일어나서 깔고 앉았던 거적자리를 다시 펴고 자리를 내놓고 비켜 앉는다. 칠성이는 얼른 희뜩희뜩 샌 머리털과 수염을 보고 늙은 것이 내 동량에 온 것을 빼앗으려나 하는 겁이 나고 싫어졌다. 그 옷 때문에 춥겠수. 우선 내 헌옷을 입고 벗어서 말리우. 사내는 그의 보따리를 뒤적뒤적 하더니 자, 이 입소. 이리 오. 칠성이는 돌아보았다. 시커먼 양복인데 군데군데 기운 것이다. 그 순한 어디서 좋은 옷을 얻었는데 나도 저런 게나 얻었으면 하면서 이상한 감정에 쌓여 사내의 웃는 눈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동냥자루나 뺏을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소매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았다. 사나이는 나무 다리를 짚고 이리로 온다. 왜 이러고 섰수? 자, 입으시오. 아니요. 칠성이는 성큼 물러서서 양복 저고리를 보았다. 난생전 입어보지 못한 그 옷 앞에 어쩐지 가슴까지 두근거린다. 친구 고집 대단한데 그럼 이리 와 앉기나 해요. 사내는 그의 손을 끌고 거적자리로 와서 앉히운다. 눈결에 사내의 뭉퉁한 다리를 보고 못 본 것처럼 하였다. 아침 자셨수? 칠성이는 이자가 내 동냥자루에 아침 얻어온 줄 알고 이러는가 하며 힐끔 동냥자루를 보았다. 거기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요. 사내는 잠잠하였다가 안 돼요, 끓여. 뭘 좀 먹어야 할 터인데. 사내는 또 무슨 생각을 하듯 하더니 그의 보따리를 뒤진다. 자, 이거 적지만 자슈. 신문에 싼 것을 내들어 펴보인다. 그 종이엔 노란 조밥이 고실고실 말라가고 있다. 밥을 보니 구미가 버쩍 당기어 부지중에 손을 내밀었으나 손이 말을 안 듣고 떨리어서 흠칫하였다. 사내는 이 눈치를 채었음인지 종이를 그의 입 가까이 갖다 대고 저거 안 되었소. 부끄러움이 눈썹 끝에 일어 칠성이는 눈을 내려뜨고 애꿎이 코를 들이마시며 종이를 무릎에 놓고 입을 대고 핥아먹었다. 신문지네가 이 사이에 나들고 약간 쉰 듯한 밥알이 씹을수록 고소하였다. 입맛을 다실 때마다 좀 더 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혀끝에 날름거리고 사내편을 향한 귓바퀴가 어쩐지 가려운 듯 따가움을 느꼈다. 저것이 원.
사내의 이러한 말을 들으며 신문지에서 입을 떼고 희희하고 웃어 보이었다. 사내도 따라 웃고 무심히 칠성의 다리를 보았다. 어휴, 어디 다쳤나 보. 피가 나오. 허리를 굽혀 들여다본다. 칠성은 얼른 아픔을 느끼고 들여다보니 잠방이 가랑이에 피가 빨갛게 묻었다. 다리엔 방금 선혈이 흐르고 있다. 벼랑간 속이 무쭉해진 그의 다리를 움츠리고 머리를 들었다. 바람결에 개 비린내 같은 것이 흠씬 끼친다. 개한테 그리 되었지요? 아, 그 기와집 가셨소? 그 개를 길러도 흉악한 개를 기르거든. 그 한 놈이 아니오. 어디 이리 내놓오. 개 물린 것이 심상히 여길 것이 못되오. 사내는 그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그는 얼른 다리를 치우면서도 코안이 사해서 몇 번 코를 움직일 때 뜻하지 않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사나이는 눈치를 채고 허허 웃으면서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친구 우호. 울기로 하자면 울어서 못 쓰오. 칠성이는 머리를 번쩍 들어 사내를 바라보니 눈에 분노의 빛이 은은하였다. 다시 다리로 시선이 옮겨질 때 가슴이 턱 막히고 목에 무엇이 가로질리는 것 같아 시름없이 머리를 숙이고 무심히 부드러운 먼지를 쥐어 상처에 발랐다. 아유, 먼지를 바르면 돼요. 아유, 사내는 칠성이의 손을 꽉 붙들었다. 칠성이는 어린애같이 희히 웃고 나서 이러면 나요. 아원, 그런 일 다시는 하지 마오. 약이 없으면 말지 그런 일 하면 돼요. 더 성해서 앓게 돼요. 칠성이는 약간 무안해서 다리를 움츠리고 밖을 바라보았다. 사내는 또다시 무슨 생각에 깊이 잠기는 것 같다. 바람이 비를 안고 싸싸 밀려들고 천장에 수없는 거미줄이 끊어져 연기같이 나부꼈다. 바라베는 버드나무의 잎은 팔팔 떨고 아래로 시뻘건 물이 좔좔 소리를 내고 흐른다. 어깨 위가 어찔해서 돌아보면 큰 매통이 살결을 보얗게 쓰고서 얼음 같은 서늘한 길을 품품 피우고 있다. 배안 병신이요? 사내는 문득 이렇게 물었다. 칠성이는 머리를 숙이고 머뭇머뭇하다가 아니요. 앓다가 그리 되었구려. 약 써봤소? 칠성이는 또다시 말하기가 힘든 듯이 우물쭈물하고 다리만 보았다. 한참 후에 아니요. 못 썼어요. 에휴, 이 생다리도 꺾이는 지경인데 약 못 쓰는 것쯤이야. 사내는 허공을 향하여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오싹 끼쳐 힐끔 사내를 보았다. 눈을 무섭게 뜨고 밖을 내다보는데 이마엔 퍼런 힘줄이 불쑥 일었고 입은 꼭 다물고 있었다. 치가 떨려서 내가 왜 그리 어리석었는지 지금만 같으면 지금이라도 죽더라도 해볼걸. 왜 그 꼴이었어? 어? 칠성이는 귀를 밝혀 이 말을 새겨 들으려 했으나 무엇을 의미한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내는 칠성이를 돌아보았다. 눈 아래에 두어줄 주름살이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와 흡사했다. 이 친구 나도 한 가정을 꾸렸던 놈이요. 공장에선 모범공이었고 모범공.
다리가 꺾인 후 공장에서 나오니 이 계집은 달아나고 어린 것들은 배고파 울고 부모는 질에 돌아가시고 말해서 뭐라오. 사내는 칠성이를 딱 쏘아본다. 먼 산이 눈물을 머금고 구불구불 솟아있으며 빗소리에 잠겼던 개구리 소리가 그의 동네 앞인가도 싶게 했고 또한 큰년의 뒷매가 회나무 아래 어른거려 보인다. 칠성이는 부시시 일어났다. 난 집에 가겠소. 사내도 따라 일어난다. 집에 있어? 가보. 칠성이가 머리를 드니 사내가 곁에 와서 밀짚모를 잘 씌워주고 빙긋이 웃는다. 어머니를 대한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과 믿는 마음이 들었다. 잘 가오. 세월 좋으면 또 만나지. 대답 대신으로 그는 마주 웃어 보이고 걸었다. 한참이나 오다가 돌아보니 사내는 우두커니 서 있다. 주먹으로 눈을 닫고 보고 또 보았다. 길 좌우에 늘어앉은 좁아 수수밭은 일학마다 물이 충충했고 조이삭, 수수이삭이 절반 넘어져 물에 잠겨 있다. 저 멀리 귀 시끄럽게 우짖는 개구리 소리는 무심한데 이제 그 어딘가 곁에서 맹꽁한 그 소리는 사람의 음성같이 무게가 있었다. 안개비 나실나실 내려온다. 조금 말라오려던 옷이 또 촉촉히 젖고 눈썹 끝에 안개비 엉기어 마음까지 묵중하고 알 수 없는 의문이 뒤범벅이 되어 돌아간다. 그가 그의 마을까지 왔을 때는 다시 빗발이 굵어지고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였다. 언제나 시원해 보이는 회나무도 찡그린 하늘 아래 우울해 있고 동네 뒤로 나지막이 둘려있는 산도 빗발에 묻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큰년이가 물동이를 이고 이 비를 맞으면서도 저 산 아래 바구물로 달려가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집집에 울바자며 채마밭에 긴 바자가 차츰 선명히 보인 때 선뜻 들어 그의 발길은 허둥거렸다. 집에까지 오니 어머니는 눈물이 그득해서 나왔다. 이놈아, 어미 기다릴 것도 생각지 않고 어딜 그리 다니느냐. 어머니는 동냥자루를 받아쥐고 쿨쩍쿨쩍 울었다. 칠성이는 잠잠히 방으로 들어오니 빗물 받는 그릇으로 절반 차지했고 뚝뚝 듣는 빗소리가 장단 맞추어 놨다. 칠성이는 그만 우두커니 서서 어쩔 줄을 몰랐다. 몸은 아까보다 더 춥고 떨리어서 견딜 수 없다. 칠훈이와 아기는 아랫목에 누워있고 아기 머리엔 무슨 헝겊으로 허옇게 싸매 있었다. 그들의 그 작은 몸에도 빗방울이 간혹 떨어진다. 아무데나 앉으렴. 어쩌겠니. 아휴, 난 어젯밤 널 찾아 읍에 가서 밤새 싸다니다 왔다. 오죽해야 술집 문까지 두드렸겠니 이놈아. 어딜 가면 간다고 하지. 그게 뭐야. 이번에는 소리까지 내어온다. 남편을 잃은 뒤 그나마 저 병신 아들을 하늘같이 중히 의지해 살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칠훈이는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성 왔네? 성 왔네? 눈을 잔뜩 움켜쥐고 뛰었다. 그 통에 파리는 우그르르 끓고 아기까지 키성키성 보챈다. 칠훈이는 두 손으로 눈을 비비치고 형을 보려다는 못 보고 또 비비친다. 이 새끼야, 그만두라고. 그러니 더 아프지. 아유, 너 없는 새 저것들이 자꾸만 알아서 죽겠다. 거기에다 눈까지 더 치니. 아유, 그런데 이 동리는 웬일이냐. 지금 눈병 때문에 큰일이구나.
아이 어른 모두 눈병에 걸려 눈을 못 뜬다. 칠성이는 지금 아무 말도 귀에 거치지 않고 비 새지 않는 곳에 누워 한 잠 푹 들고 싶었다. 칠훈이는 마침내 울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뒷문 밖으로 나가더니 오줌을 내뻗치며 그 오줌을 눈에 바른다. 잘 발라라. 눈 등에만 바르지 말고 눈 속에까지 발러. 저것도 반가워서 저리도 눈을 뜨려고. 어제 성아 찼더구나. 어머니는 또 운다. 칠성이는 등에 선뜻 떨어지는 빗방울을 피하여 앉으니 이번에는 콧등에 떨어져 입술에 흐른다. 그는 콧등을 후려치고 화를 버럭 내었다. 글쎄 비는 왜 오겠니? 바람이나 불지 말아야 할 터인데 저 바람이 기껏 키운 조는 다 쓰러져 싹이 나겠구나. 아이,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으냐. 하나님 맙소시사. 아이. 두 손을 고추 들고 애걸한다. 그의 머리는 비에 젖어 이기어 붙었고 눈은 눈곱에 탁 엉기었고 그 속으로 핏줄이 뻘겋게 일어 눈이 시커매서 바라볼 수 없는데 시커먼 옷에 천장물이 어룽어룽 젖었다. 칠성이는 얼른 샘 문턱에 걸터 앉아 눈을 딱 감아버린다. 눈이 자꾸만 피곤하고 그래서 속눈썹이 가시 같아 눈 속을 꼭꼭 찌른다. 그는 눈을 두어 번 굴렸을 때 문득 방앗간이 떠오른다. 어제 개똥내 논에 동이 터졌는데 전부 쓸려갔다누나. 아휴 무서워. 아휴 저게 무슨 바람이냐? 저 바람. 아휴 우리 밭은 어쩌나. 아휴. 어머니는 밖으로 뛰어나간다. 칠훈이는 울면서 따르다가 문턱에 걸려 공중 나가 넘어지고 시제 가르려는 소리를 하였다. 칠성이는 눈을 부릅떴다. 저놈의 새끼 죽이고 말까 보다. 어머니는 얼른 칠훈이를 업고 물러나서 정신없이 밖을 바라보고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칠훈이는 때리다가 중얼중얼하며 돌아간다. 칠성이는 이 꼴이 보기 싫어 모로 앉아 눈을 감았다. 무엇에 놀라 눈을 뜨니 아랫목에 누워 할락할락하는 아이가 일어나려다 쓰러지고 소리 없는 울음을 입으로 운다. 머리를 갈자리에 비비치다가 시원치 않은지 손이 올라가서 헝겊을 쥐고 박박 핥히는 소리만 징그러워 들을 수 없었다. 칠성이는 눈을 안 뜨자 하다가도 어느새 문득 뜨게 되고 아기의 저 노란 손가락이 머리를 쥐어뜯는 것을 보게 된다. 저놈의 계집애는 죽었으면 하면서 눈을 감는다. 살구나무 꺾이는 소리가 뚝뚝 나고 집 기둥이 쏠리는지 씨꺽쿵 하는 소리가 뒷문에 울렸다. 칠훈이는 방으로 들어와 눕는다. 성아, 내일은 눈약도 얻어오렴. 개똥인 주희 아버지가 읍에 가서 눈약 사왔는데 그 약을 넣으니까 눈이 낫다더라. 응? 칠성이는 잠잠히 들으며 얼른 가슴에 품겨있는 큰년의 옷감을 생각하였다. 차라리 눈약이나 사올 것을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으나 사라지고 어떻게 큰년이에게 이 옷감을 들려줄까 하였다. 부엌에서 성냥 긋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온다. 아궁이에 물이 가득하니 이를 어쩌냐. 저것들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너도 배고프겠구나. 이런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곧 뛰어들어온다. 큰년이네 논두동이 터졌단다. 아휴, 그리 튼튼하던 논두. 아휴, 저를 어쩌니.
칠성이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좀 자려무나. 요 계집애야, 왜 자꾸만 머리를 뜨니? 아휴, 저놈의 계집애는 며칠째 안 자고 세웠단다. 개똥 어머니가 쥐 가죽이 약이라기에 쥐를 잡아 저리 붙였는데 자꾸만 때려고 저러니 아마 나으려고 가려운 모양이지. 그렇다고 해주어야 어머니는 마음이 놓일 모양이다. 큰년네 말에 칠성이는 눈을 떴는데 땀 푸념을 하니 듣기 싫었다. 하나 꾹 참고 그래, 큰년네도 눈이 떴대? 그래, 저지 않나니? 어머니는 연방 아기를 보고 그의 젖을 주물러 본다. 명조고름 끈같이 말큰거린다. 아기는 점점 더 할딱할딱 숨이 차오고 이젠 손을 놀릴 기운도 없는지 손이 귀 밑으로 올라가고는 맥을 잃고 다르르 굴러떨어진다. 어머니는 바람 소리를 듣더니 이젠 우리 조는 못 쓰게 되었겠다. 아휴, 큰년네 눈이 뜨는데 견디겠니? 참, 큰년이는 복 좋아 글쎄. 이런 꼴 안 보렴인지 어제 시집 갔단다. 큰년이가? 칠성이는 버럭 소리쳤다. 그의 가슴에 고이 안겨있던 큰년의 옷감은 돌같이 딱 맞질리운다. 어머니는 아들의 태도에 놀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것 봐. 칠훈이는 뛰어 일어서서 응응 운다. 그들은 놀라 일시에 바라보았다. 아기는 언제 헝겊을 찢었는지 반쯤 헝겊이 찢어졌고 그리로부터 쌀알 같은 구더기가 설렁설렁 내달아오고 있다. 아이고 보니 이게 웬일이야? 어? 이게 웬일이야? 어머니는 와락 기어가서 헝겊을 잡아젖히니 쥐 가죽이 딸려 일어나고 피를 문 구더기가 아글아글 떨어진다. 아가, 눈 떠라, 아가. 이 같은 어머니의 비명을 들으며 칠성이 액 소리를 지르고 우둥퉁퉁 밖으로 나와버렸다. 비는 쫙쫙 쏟아지고 바람은 미친 듯이 몰아치는데 가다가 우르르 쾅쾅하고 하늘이 울고 번깃불이 제멋대로 쭉쭉 찢겨나가고 있다. 칠성이는 묵묵히 저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다.